네, 리포트의 거탑. 오늘은 트렌드 리포트 2020년 12월 2일 거 진행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애플이 그 시선 정보를 활용한 단말 제어 시스템 특허를 냈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AI 스피커를 보통 이제 우리는 부르죠. 아직 이제 최초의 이제 음성 인지를 시키죠. 그래서 뭐 여기 제 방에도 옆에 이제 SK에서 만든 누구라는 AI 스피커가 있는데, 아리아 이런 반응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이제 뭐 오늘의 뉴스 그러면 뉴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여기 그림에 보듯이 자기를 쳐다보는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인지를 함으로써 이제 음성으로 인지시키는 과정 하나를 점핑하는 거죠. 삭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뭐 SK 걸 사용한다 그러면 아리아 반응을 하면은 아리아, 네, 여기도 좀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광등 꺼줘 그러면 뭐 꺼주거나 이런 작동을 하는데, 네, 지금 뭐 띠딩띠딩 하죠, 그죠?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아리아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삭제하고 그냥 막바로 뭐 전등 꺼줘 쳐다본 다음에 전등 꺼줘 그러면은 이제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뭐 스마트홈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특허를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주가가 엄청 올랐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애플카를 만드는 거에 참여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른 건데, 스마트카 다음에 이슈가 스마트홈이에요. 궁극적으로 스마트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화에서 많이 봤고 이런 내용을 뭐 더 그 이상의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사업 아이템의 좋은 어떤 기회로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혈압 측정 시스템을 또 특허를 냈죠. 이제 이쪽 분야의 특허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020년 12월에 제한된 압력으로 혈압 측정 예측 시스템을 갖다가 혈압 측정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커프, 혈압 측정하는 커프를 넣어서 이게 이제 뭐 최대치 최소치 값을 좀 잡나 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이제 이 커프 자체가 우리 이제 수축시켰다가 우리 혈압 측정하는 기계 보통 병원 가면 있는 거 보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공기 팽창을 해가지고 혈류를 재주고죠. 혈압을 재주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 자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뭐 혈압을 재준다. 그래서 나는 뭐 120에 80이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데이터가 이제 애플에 간다는 거죠. 결국은 또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또 특허를 냈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은 이제 또 애플인데, 네, 애플이 이제 애플워치용 배터리 시계줄 특허를 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배터리가 이게 원형이죠. 이게 보통 이제 원형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지고 배터리 고정 장치에 쭉 들어가는 무슨 좀 기관총 쭉 연결하는 터널 클립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원형 배터리를 잘 만드는 건 이제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 거를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제 늘 배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플워치도 매일 충전해 줘야 되고, 솔직히 뭐 삼성 갤럭시 워치도 뭐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충전을 해야 되죠. 뭐 말이 이틀 3일이지. 좀 쓰면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충전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USB 코드 아무거나 이제 잭 아무거나 꽂으면 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꼭 도킹 스테이션이 있어야 이제 충전이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죠, 늘 스마트워치가. 근데 그거를 이제 늘려보겠다는 어떤 방법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나 삼성 SDI나 LG화학이 우리는 보통 이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원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플렉서블한 사각형 형태로 해서 시계줄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져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차량용 홀로그래픽 HUD 특허를 냈습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HUD가 뭐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이야 뭐 자동차에 달려 있지만 뭐 신형 차에는 대부분 달려 있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줍니다. 뭐 속도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알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도로선 잡고 가는지까지 체크를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전투기에나 있는 아주 비싼 장비예요.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이렇게 그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전투기 조종사가 앞에 쳐다보는 유리 조그만 유리 화면에 뭐 미사일 뭐 저기 적기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평 맞춘 것부터 뭐 쭉 나오는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 장비인데 매체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3차원 홀로그램으로 표현한다라는 이제 특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광학 합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자동차에서 보면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옆에서 빛이 새들어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살짝 빛발행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이 홀로그램이 커버를 할까? 그거가 약간 뭐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건데 뭐 그것도 또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스타트rek이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홀로그램이나 스타워즈에서 본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현실화되어 간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손바닥 점맥 인식 시스템 특허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다 있는 거죠. 손바닥 정맥 가지고 그 결제하는 것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게 아마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 아는데 일본의 어떤 그 세븐일레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무인 편의점에서 정맥으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무슨 시계에서 뭐 인식하고 이런 걸 갖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다용도로 쓰일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또 한참 그 지식경영 할 때 그 뭐야 저기 지문인식 관련된 걸로 보안 시스템을 짰었거든요. 근데 지문인식도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반도체 방식이 있고 광학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학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광학 방식은 혈류를 못 읽어요. 반도체 방식은 혈류를 읽고 그러니까 혈류가 뭐냐면 피가 흐르는 핏줄에 피가 흐르는 걸 측정해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광학식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여러분들 그 007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아니면 뭐 저기 그 뭐죠? 그 007 영화 말고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또 까먹었네. 그 영화 보면 이제 그뭐 스파이가 상대방 그 지문 떠가지고 이렇게 고무로 떠가지고 이렇게 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런 게 가끔 나오곤 하는데 그게 이제 광학 상대방이 그 이제 나쁜 놈이 쉽게 말해서 영화에서 나쁜 놈이 광학식 지문 장치가 아니라 반도체식 지문 장치를 쓰고 있었다 하면은 그거는 뭐 작동을 안 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몇 개에서 롯데 그 타워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편의점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들어갈 때 이제 얼굴로 인식하는 물론 미리 등록하지만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굴 찍고 뭐 손바닥 지문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쓰일 분야는 많으니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의 투명 OLED 자동문이라는 게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성이 되게 있다. 제가 마케터블이라고 써놨네요. 시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가격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디스플레이 옛날에는 이제 무슨 메뉴판 같은 거 칠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무슨 인쇄해서 붙여놓거나 했는데 지금 대부분 다 그 뭐 테레비 큰 거 사다가 붙여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는데 자동문에 그 유리 있잖아요. 유리 판넬이 또 LG가 또 얇게 만드는 거에 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크게 만드는 것도 능력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한 판을 크게 만드는 건 비싸니까 작은 판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약간 선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 금이 그 사이사이에 뭐 크게 이렇게 눈에 안 띌 것 같아요. 뭐 이제 큰 영상을 보여주는 형태니까 그래서 그걸로 자동문을 만들었다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봤던 것이 다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참 그 다행스러운 게 그 미래를 현실화하는 어떤 이런 그 도구들이 그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LG는 아무튼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최강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확장된 어떤 상품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은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엑소스켈레톤인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 애들이 그 이제 미군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맨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그 군사 장비만 전문으로 또 연구하는 또 큰 조직이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산업체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뭐 HUD도 원래 전투기에서 쓰는 그 무기 체계거든요. 뭐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뭐 군사용 장비였었는데 그게 일반화가 된 거, 민간화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인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뭐 짐을 나르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여기 보면은 크레이엑스가 이제 크레이엑스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을 보조하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 들어올릴 때마다 최대 30kg 정도를 이제 들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그 충전을 하면 이제 탄소로 만들었네요. 탄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최대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모르죠. 조만간 뭐 택배도 물론 자동화 되겠지만 아예 로봇이 되겠지만 그 전에 뭐 사람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아무튼 그 굉장히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 산업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컬러 E 잉크 디스플레이인데 한 20년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E 잉크가 또 히트를 한번 쳤었죠. 그때 이제 한참 그 전자북 만들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흑백이었고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때 벤처 붐 때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잉크 쪽에 진출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은근히 별로 안 커져가지고 그 뭐 아마존에서 이북 킨들이라는 이북 만들고 할 때 좀 썼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레지오라고 읽어야 되겠죠. 레지오는 홍콩하고 대만에서 공동 개발한 건데 얘는 이제 칼라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요즘 좀 도입됐다가 이제 욕먹었던 케이스인데 그 변동형 가격표. 그러니까 뭐 날씨가 뭐 올라가면은 뭐 콜라를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팔고 이렇게 가격이 변동 가격제를 적용하는 어떤 그 가격표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소형 표지편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북도 이제 칼라가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일반 우리가 이제 뭐 OLED나 이런 거보다 훨씬 이거에 대비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저전력이죠. 전기를 덜 먹고 그다음에 가볍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책 대용으로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도 뭐 우리 애들도 뭐 매 학기 보면 책 받아오는데 이제 페이퍼로 된 책이 얼마나 갈까 그것도 이제 좀 물론 뭐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많이 이제 서서히 대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제품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 거였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장 제가 핫하다고 생각합니다. papercup.com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그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유튜브로 이제 올려놓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듣고 싶은 그걸 외국 사람이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자막을 넣어서 그 자막을 구글 자동 번역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언어로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수준인데 지금까지. 근데 얘는 뭐냐면은 그냥 그 우리 영화 더빙하거나 드라마 더빙하거나 만화 디즈니 만화 더빙하듯이 디즈니 만화 맨 처음에 영어로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어렸을 때 들을 때는 한글로 들리잖아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거 다 성우들이 그대로 다 더빙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더빙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리포트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좀 관심이 가져서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잠깐 보시면 나오죠? Just really be with your breath, focus on alignment. Y equilibrar todo eso que esté sucediendo en tu vida. And this was while carrying up to 8,000 pounds of 20 Kilogramm an Bomben mit an Bord tragen konnten. 영어 독일어 같은 거.
Estos jóvenes enfatizaron lo importante que es para ellos. Nach offizieller Genehmigung der Liga Es bestand aus einem Hauptquartier und 2 Filialen. Parece que hay una llama en este mapa. 네, 페이퍼컵닷컴 한번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어떤 그 상당히 파워풀해질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숏폼 영상 채팅 앱이란 게 나왔는데 부들이라고. 이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회의도 하고 뭐 업무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그래서 줌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줌은 그냥 말 그대로 영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켜놓고서 뭐 40분인가 30분인가 이제 제한을 두고서 계속 회의하고, 이제 유료는 이제 계속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영상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갖다 수첩에 적는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업무용 영상 채팅 앱을 틱톡처럼 짧은 영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자동으로 문자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 특정 내용을 검색하면은 AI를 가지고 전체 동영상에서 그 내용만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생각해봤더니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업무 확인도 할 수 있고, 업무 기록도 할 수 있고, 업무 보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성과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야 이게 되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신뢰도만 서로 보장이 되면은 내 업무 성과를 이걸로 평가할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관심 갖고 볼만한 어떤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샤인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뭐 XAYN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화된 맞춤형 검색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제가 검색을 하나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나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리포트 또 리치캣 이라고 치면 이제 뭐 구글에서는 나오는 게 똑같죠, 결과값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거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쓸모없는 거, 오른쪽인 때는 내가 선호하는 것, 이거를 이제 그 얘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검색 결과를.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런 거라서 굉장히 이것도 유용한 어떤 검색 엔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 만드는 거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개인화된 검색 결과, 커스터마이징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게임 개발 스타트업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그 4VR이라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건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요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가상현실 게임 개발 스타트업 그러면 이거 뭐 오락하면서 놀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아시죠?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그 되게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많은 미래를 예측을 했죠,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직접 발로 뛴 통계 가지고 많이 그런 미래를 예측을 해줬는데, 그 나름 이제 미국에서는 그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한참. 근데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 사회에서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그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게임 산업이고 또 하나는 보험 산업이다. 그래서 보험 산업은 법 위에 군림한다. 법 위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주고 이런 거, 그게 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먼저 개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게임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하는 거나 뭐나 이런 거 다 게임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저도 저희 애들한테 그 둘째가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막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 애들 물론 게임만 하면 문제인데 게임한 만큼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게임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막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플워치용 카메라 시계줄인데 애플워치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50몇 프로, 삼성이 한 3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데이터 읽은 지 오래돼서 좀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렇게 하고 절반 이상을 애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 잘 팔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액세서리들이 많이 제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트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애플이 만든 게 아니고 별도의 업체가 만든 겁니다. 리스트캠이라는 회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자기 화상 통신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달린 게 있고 다른 데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게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카메라가 실제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거나 뭐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나름 이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어러블 에어백이라는 건데 프랑스의 뭐 인앤모션이 판매 중이래요. 근데 웨어러블 에어백으로서 이제 이게 그 충돌을 하면 60m초 안에, 60초가 아닙니다. 60m초 안에 이를 감지해서 에어백이 작동한대요. 그래서 상체의 가슴과 등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한 뭐 40만원 이상 되고 40만원 좀 넘고 월 12달러의 구독도 가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슴하고 등이 부풀어 오르면은 오토바이에서 튕겨나져 나가는 사람이 보호가 될까?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호가 되긴 되겠지만 원래 이게 이제 그 순간적인 중력이 팔다리 머리에 이제 따로따로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제 뭐 목이나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이쪽을 좀 아는 게 제가 대학교 때 패러글라이딩을 했는데 그 패러글라이딩에 하네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글라이더랑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의자 같은 건데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그 초창기에 저 패러글라이더 탈 때 뭐 엉덩이 쪽에 그 공기 튜브 들어가가지고 에어백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엉덩이나 허리를 보호한다고 그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도미넌트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의자 형태로 돼 있고 뭐 보조 낙하산 달려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무시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 개발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무선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무선 충전기 업체인 뭐 아이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에어라라고 읽어야 되나? 그게 이제 그 뭐 두 개 회사가 합쳐가지고 무선 충전 솔루션을 이제 차량에 삽입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제 차도 보시면 이제 뭐 그 무선 충전이 되는 휴대폰을 어느 특정 위치에 딱 고정시킨다기보다는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 차가 전기차인데 뭐 전기를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놓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놓게 되면은 화면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옆에 그냥 팔걸이 정도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놓으면 다 충전이 된다 이제 그런 거라서 나름 이게 또 시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조합 구성이 가능한 모듈형 무선 충전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당한 디자인의 결합인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걸 보시면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리포트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유니버셜한 에너지인 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뭐 저전력 개념, 이것도 저전력 개념이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전원 개념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귀걸이 컨셉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일단 저기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이제 약간 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조그만 회사들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친구 이 정도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먹힐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애플이나 삼성이 만들면 무조건 먹히겠지만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 겸 간이 옷장 그래가지고 이게 뭐 삼성의 디자인 무슨 뭐 오디션 같은 데서 이제 뽑힌 것 같은데 꽤 재밌게 간단하고 재밌게 만들었죠, 그죠? 이런 거를 뭐 디자인과 학생들이겠죠, 뭐 산디과나 CD과 학생들일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제품을 출시를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걸 이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그냥 미안한 얘기 좀 날로 먹지 말고 잘 줄 거 주면서 받아들여 가지고 상품화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직무발명계로 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삼성이 한 20년 전에 그 천지인 가지고 이런 걸 이제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요즘 학생들이 아이디어 좋잖아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상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 좀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뭐 산자부 장관이나 중소기업 장관, 부장관 이런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디자인과 학생들이랑 뭐 얘기를 해보면은 참 아이디어도 좋고 막 실행력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존에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